안녕하십니까. 동양문화연구소가 주최하고 YCN 방송이 후원하는 수의문화 이대로 좋은가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재 우리 수의문화의 그 진단과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긴 했는데요. 자, 세 번째 섹션은 건전한 수의문화의 정착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영 동국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권병로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이시면서 동양문화연구소 학술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네요, 교수님. 네, 네. 많이 고민 좀 하셨나요? 네. 그냥 참 어려운 난제를 가지고 지금 예, 저희들이 지금 이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네, 교수님 어떻게 준비 좀 하셨어요? 예, 수의문화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 유림 방송에서 네. 특별 대담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얘기에서는 공자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네. 예,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네.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네. 그 얘기 단궁 상편에 보면은요, 예, 자유가 문상구한데 부자왈 칭가 지유 망이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 자유가 상사의 기구, 말하자면 관이라든가 수의라든가 상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가정의 재산이 있고 없음에 비례한다고 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사와 관련된 그 기구에 대해서는 뭐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네. 자기 형편에 맞게 하라는 충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서양 장례식에서 보면 고인이 평소 즐기에 입던 옷을 네. 입고 있는 걸 볼 수도 있었고 네. 또 최근에는 뭐 신부 사제가 네. 그 서품식을 할 때 입고 있는 옷을 제의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1년에 2번씩 입는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갈 때도 네. 이 옷을 입고 돌아가고 싶다라는 네.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아까 종이 옷으로 해야 되느냐, 뭐 마로 해야 되느냐, 면으로 해야 되냐, 명주로 하냐, 포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류가 많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세세목은 우리 이 박사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는 결론이 벌써 어떤 건지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네, 교수님. 네네.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차피 뭐 전공을 네. 이제 죽음 의례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죽음 인식이나 죽음에 대한 문화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먼저 접근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전통 사회, 그러니까 유교 사회라고 하는 전통 사회는 적어도 네. 이제 1900년대 이전,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유교 문화권에서 이게 가족 공동체에서 이제 어른들로부터 이제 교육을 늘 받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전승의 맥락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강점기를 지나면서 근대화가 일어나고서는 사실은 이제 대가족이 해체되고 네.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의 문화나 의례를 어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죽음을 어디서 처음 접하냐라고 얘기하면 반려동물이 더 많아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본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 선생님도 그러지만 혹시 그 뭐 조문을 가셨을 때 아이들을 보셨나요? 못 장례식장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사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어떤 네. 거냐면 아이들에게 죽음을 가장 리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누군가의 죽음으로 습하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효가 발현되고
그리고 생명의 존중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험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슬픈 얘기하다 얘기예요. 보면 내일 시험이 있어서 할아버지 뭐 돌아가셨는데 뭐 오지 말고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또 돌아가실 수 있을까요? 한 번 가지 두 번 가겠어요? 시험은 다음에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줌으로써 결국 누군가의 죽음이 그렇게 쓸쓸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회 현실이고 네. 이건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죽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없앨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동체를 살리는 부분도 있지만 죽음의 의뢰 현장에서 아이들이나 아니면 젊은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자살을 결심하고 뭐 이렇다고 했을 때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봤던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죽음으로써 슬퍼할 부모님을 떠올린다 그러면 쉽게 네. 죽음에 접할 수 있겠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늘 맥락은 같은 맥락이겠지만 저는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네네. 대해서도 죽음에 대한 것, 죽음의 의뢰 아니면 죽음 문화나 연구에 대한 것들 전부 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고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얘기에서 나와 있거나 아니면 뭐 공자님 말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성현들의 말씀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알아차리고 가자고 요구를 하시는 건데 네. 모르고 이제 죽음을 맞닥뜨려서 당황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끌려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우리의 지금 문화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유림방송에서 네. 더 훌륭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러면 유교의 죽음 의례가 무엇인지 종교적 죽음 의례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차근히 좀 알려줘서 이제 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 그러면 네.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알아차리고 진행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차를 뭘 살래? 라고 물어보면 이 차는 뭐 그랜저는 어떻고 뭐 제네시스는 어떻고 그러니까 장단점 다 따져서 보시잖아요. 네. 부모님 돌아가셔서 수인은 뭘로 할래? 그러면 아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르니까 네. 어떤 역할인지도 모르고 이게 왜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이게 비싼 거고 비싼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선택의 폭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해서 그것이 공론화가 일어난다면 사실은 뭐 장례식장에서 요구할 때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요구하셨다. 그리고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걸로 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는 것 못지않게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지에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그쵸. 많이 네. 이제 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네네. 말씀으로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또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이기 시작하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는 네네네. 그런 노력을 좀 할 텐데 네네.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네.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냥 네. 아무것도 네네. 모르고. 그래서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행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네네. 주고 있듯이 이게 이제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 모르냐 하면요. 주작 아래 보면 그 이제 제사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고 네네. 상례에서 이제 상중 제례가 있으니까 네. 제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례와 제례를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미장시 전이불제라고 해서 장사 지내지 않았으면 네. 전하지 제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육신과 혼이 분리되어서 죽음이 왔고 그 혼과 육신을 각각의 영역으로 돌려보내야지만 제사가 이루어지면서 강신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는 같은 공간에 계신 거잖아요. 아직 매장을 안 했거든요. 네. 땅 시신을 처리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런 거니까 제사하지 말고 전을 하라고 했는데 요즘 장례식장 가면 다 송복제 하시고 발인제 하시고 다 거짓말입니다. 아,
이게 예선의 기준으로 본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알고 요구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모르고 다 따라가게 되니까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이제 서거하시고 의례를 치를 때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 이제 그 아나운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보고 나서 충격을 좀 받았던 게 뭐냐면 국립묘지에 이제 안장할 때 매장할 때 이어서부터 해서 자제분들 나와서 이제 흙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취토라고 얘기를 네, 하든가 네. 허토라고 얘기를 네, 이렇게 허토라고 진행하는데, 하더라고요, 그거를. 다 일제 잔재입니다. 그렇습니까? 일본 문화입니다. 일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계속 패널들이랑 이제 이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지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유교 문화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이긴 하지만 부모님의 죽음을 한 단계씩 진행해 갈 때 못하게 말려요. 응? 말리고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유독 매장지에 가서는 삽을 들고 먼저 뜬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본의 장례 풍습이에요. 그 일제 강점기 때 들어와서 취토라는 용어 자체도 일본 거고 그것이 변형되어서 이제 허토라고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국가의례에서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마치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공부가 어디까지 돼 있냐는 거죠. 그런 것이 사실은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반만년 문화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일제 강점기 후에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고민해봤냐, 우리가 노력했느냐 되돌아가고자. 그러니까 선조들이 했던 그 찬란한 문화를 우리가 계승하지 않고 네. 우리 스스로 망가뜨리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걸 이제 자각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 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영화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상여가 나갈 때 뭐 바가지를 깨고 관이 나갈 때 방아지를 깨고 나간다거나 네. 아니면 뭐 이제 불 넘고 가거나 이런 것들 다 일본 잔재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문화는 그런 게 없어요. 예서에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이게 유교 의례에는 없는 얘기들인데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님 세대가 한 걸 봤으면 전통이라고 우겨서 마치 이게 몇백 년 돼서 내려온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이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이제 학자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근거가 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인터넷 자료들을 보게 되면 다 거짓말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건 왜 그러냐면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예전에 한번 성균관에서 이제 전례원에서 그걸 발표했던 게 있는데 홍동백서에 대한 것도 예서에 없는 내용이다. 한 줄도 안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네. 인터넷은 다 홍동백서로 얘기하잖아요. 1960년대에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 홍동백서라는 게 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중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네. 만들어진 전통인 거죠. 이것이 과거에 그렇게 되어 있던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분제 사회였던 전통 유교 사회에 의해서 강점기 이후에 신분제가 없어지고 근대화 사회로 전환된 것들이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했던 부분이긴 한데 네. 그렇다면 그 전통 사회의 문화를 우리가 가져올 때 적어도 기본적으로 어떤 맥락이었고 어떤 논리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할 건 우리 세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우리 세대가 공부를 안 하고 다음 세대에다가 홍동백서다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지금 계속 들으면서 은근히 이렇게 뭐 화가 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는 왜 그 1910년 일제 네. 때 네네. 이황직 사무소를 네. 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제가 네네네. 지금 정말 우리나라 문화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네네. 정말 대단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이 상내 문화뿐만이 아니라 네네. 다른 부분에서도 네. 이황직 사무소를 만들면서 우리 조선의 그 정말 고귀한 그런 문화들을 다 축소, 네, 은폐 그죠. 네. 다 이렇게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만 하면 정말 막 화가 나거든요. 네. 화가 나서 저도 이제 궁중의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문헌들을 보면 네. 이거 막 정말 네네. 그냥 고운 얘기가 안 나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생각이 지금 번뜩 나서 너무 화가 나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네네. 지금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 후세들은
우리 그죠. 후학들은 어떻게 될 거냐. 네네. 이게 정말 너무 네, 염려스럽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네네. 정말 끝까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선생님 네. 역할이 크신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공론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매체들이 활용된다는 게 결국 대정과 소통하고 대정에게 올바로 알릴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강단에 서서 가르친다 그러면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맞아요. 시간에서 네.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라 확산되는 게 좀 너무 더디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유림방송의 요청을 받고 이제 이런 토론하고 참여하고 네. 하면서도 바라고 싶은 건 그런 역할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게 네, 물론 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학문적인 관점에서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전통 사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래된 전통 사회 유교의 근본으로 했던 전통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현대화시켜서 공유하고 그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야 네, 하는 네. 것들 그게 아마 한국인으로서의 맥락들이 전승되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네, 네. 정말 지당하신 말씀을 지금 네. 하고 계시고 공감 가는 이야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다라는 네, 네.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데 지금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의례를 치르면서도 제대로 하나를 알려주더라도 제대로 네네네. 우리 그렇죠. 정말 우리 유교 문화권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좀 알려주는 것들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네. 정말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지금 수의 문화뿐만이 아닌 거죠. 그죠. 지금은 교수님은 뭐 이쪽이 전공이시니까 네네. 이 분야에서도 네네. 정말 잘못된 부분들이 거의 다죠. 무궁무진하죠. 네네. 거의 다라고 네네네. 이야기를 해도 네. 과언이 아닐 텐데 이 분야뿐만이 아닌 거죠. 네. 지금 뭐 네. 관혼상제 네. 저는 아까 교수님이 관혼상제 얘기하는데 상장례 이거 그 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관혼상제 했을 때 뭐 관례 계례 네네. 뭐 그것도 혼인례 네네. 상장례 제의례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상장례가 아니라 상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어 정리부터가 많이 돼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우리가 제대로 정말 알고 가야 되는 그런 유림 방송이 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네. 권 교수님 한 말씀 또 네. 전문가인 이철 교수님 말씀 들었고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많이 새로운 걸 많이 배웠는데요. 역시 이 상례 문화도 결국 죽음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재수 없다고 금기시하고 절대 얘기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웰다잉이라고 네. 어떻게 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냐. 네. 이제 죽음에 대한 정의를 본인이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되죠. 네, 네. 뭐 아까 유에서 무로 돌아간다거나, 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간다거나, 뭐 나름대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네.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제가 죽음에 대한 책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죽음을 축복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죽음은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살아생전에 그 유산도 미리미리 이렇게 자손들을 모아놓고 해서 분배를 해놔야 문제가 없듯이 네, 네. 돌아가시면 이제 집안끼리 이제 그 유산 가지고 대판 싸우고 이제 법정 투쟁도 합니다. 예? 가지고 의기가 다 상해버리고 부모님 돌아가신 데는 만나질 않아요. 그래서 참. 그런 관점에서도 네, 네. 이 부모 간에 자식 간에도 미리 네.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수의가 됐든 네. 예? 상례가 됐든 네. 얘기해주면 후손들이 편안히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원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 단궁 하편에 보면은 네. 또 이게 얘기 있어요. 네. 제자 자로가 말하기를 근심이도다 가난이여 살아서는 공양을 하지 못했는데
죽어서는 예절을 제대로 못하겠구나. 이 한탄하니까 공자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네 재산에 알맞게 하는 것이 예절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네. 그 얘기 상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네. 제 처한테 뭐라고 했냐. 내가 갈 때는 내가 입었던 두루매기를 어? 예, 수의로 네. 해주면 네.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예? 그렇듯이 누군가 명품 수의가 아니라 네. 자신을 명품으로 만들고 네. 이 세상 마지막 입을 수의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 비싼 명포냐 아니냐 그걸 따질 것 없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 스스로 그냥 다 죽을 준비를 하고 그냥 고스란히 관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림으로 저 세상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인이 평소 때 그러니까 좋아하는 네네. 옷이 그러니까 최고죠. 익숙하고. 죽음을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금 아마 거의 모든 대학의 그 평생교육원에서는 웰다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마 거의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공부잖아요, 그럼요. 선생님.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좀 가져보면 그런 대로 또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 3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주셨는데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떤 말씀으로 하실까요? 글쎄요. 저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뭐 이런 대단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죽음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돼서 이제 지금 이러고 있지만 중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어른들의 지식을 담고 네. 이게 제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 충실하고 있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고 그리고 또 이런 인연으로 이제 이 선생님도 뵙고 이런 방송도 봤지만 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확산되어서 또 알고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의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어떤 사상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걸 같이 나눌 수 있다 그러면 네. 더없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가자, 네. 알아차리고 가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이제 같이 나누고 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후학들하고 많은 부분을 좀 제대로 갈 수 있는 네, 네. 길라잡이 역할을 꼭 해주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아닙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3시간 동안 저희가 그냥 중언부언 이렇게 대담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패널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걸로 결론을 짓자고 하면 첫 번째 장례식에서 아이들의 모습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기나 주작 아래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평상시에 우리가 즐겨 입었던 옷 중에 깨끗이 손질해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거 입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공부 좀 하자. 공부를 해서 실수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4개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수의 문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제반 문제들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으로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 만큼 형편에 맞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 보내드리는 예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